당신 인생의 전문가는 당신뿐. 젊은 시절, 아직 아마추어 시절일 때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나 별로 쓸모없는 존재다. 적어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영역, 뭔가를 이루는 영역에서는 그렇다. 아마추어 수준에서 우리가 보유한 유일한 기술이라고 해봤자 실수하기, 지쳐 나가떨어지기, 기회 앞에서 허둥대기,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기 등 보통 자기 앞길을 막는 행위들이다. 프로가 되고 나서야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러나 프로가 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다. 전문성에 이르는 길에는 여러 단계가 존재한다. 나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단계들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창업을 하고 싶어, 영화를 찍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문성에 이르는 3단계. 내 인생에서 이 단계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기반해 나만의 로드맵을 소개하겠다. 1단계는 단 1시간이라도 자리에 앉아 일할 수 있는 단계다. 비웃지 마라. 100명 중 99명은 해내지 못하는 단계다. 나는 7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겨우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 1시간을 반복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2단계다. 다음 날에도 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은 가능할까? 일주일 동안 계속할 수 있을까? 이 단계에서의 우리는 만화 속 물고기와 같다. 그 물고기는 원시 바다에서 튀어나와 숨죽인 채 마른 땅에 처음 지느러미를 내딛었다. 이는 거대하고 획기적인 순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가미를 지닌 채 시속 0.001km로 기어가며 산소를 갈망하는 원시 물고기에 불과하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아직 질적인 면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당신과 내가 결국에 책, 영화, 회사 등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만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자기 감정을 관리하고 자기 파괴적 충동을 조절하고 역경에 처해서도 굴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3단계는 결승선을 넘는 것이다. 마침내 끝이라는 글자를 새기기까지의 과정에서 실제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장 하나를 쓸 수 있다면 단편 소설 한 편을 완성할 수 있을까? 단편 영화를 찍을 수 있다면 이제 장편 영화도 만들 수 있을까? 이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아가미로 호흡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폐를 가졌고 두 다리로 서 있으며 완성된 문장으로 말한다. 그리고 드디어 품질을 논하기 시작한다. 기교, 경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시장에서 통하는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전하는 그리고 독립적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르렀다. 그럼 이제 프로가 된 것일까?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첫 번째는 어찌어찌 해냈지만 두 번째도 가능할까? 첫 번째 성공 이유가 더 중요하다. 나는 저항을 스스로 창조되고 영속화된 눈에 보이지 않고 몰개성적이며 지칠 줄 모르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저항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가 일을 해내지 못하게, 최고가 되지 못하게, 능숙, 완벽, 관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다. 이 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 저항의 힘은 전문성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욱 변화무쌍해지고 교활해진다. 저항은 첫 번째 작업에서 두 번째 작업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를 죽이려 든다. 이 힘은 우리를 오만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공격한다. 그 결과 우리는 자만하고 안주한다. 동시에 저항은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약화시킨다.
우리에게 달랑 히트곡 하나로 반짝 성공했을 뿐이라고 속삭인다. 첫 번째 성공에서 두 번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은 별개의 신기원으로 향하는 긴 여정이나 마찬가지다. 이른바 영웅의 길이다. 그 역경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기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는 커리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당신이 작가라면 책 등에 당신 이름이 새겨진 책들로 가득한 책장을 떠올려 볼 수 있는가? 사업가라면 첫 번째 창업과 여섯 번째 실패와 아홉 번째 파산과 12번째 성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새로 태어날 수 있겠는가? 과연 당신은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가? 실패 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가?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세상이 변해서 책, 영화, 자선 사업이 모두 로봇의 일이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화성으로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는가? 인생의 여정을 거치는 동안 도넛 구멍이 아니라 도넛을 주시하기를 당신의 목표로 삼아라. 하지만 도넛이 뭘까? 돈인가? 권력? 영광? 악명인가? 이타주의인가? 당신에게는 진정으로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가? 정말 프로가 되고 싶은가? 그럼 프로란 뭘까? 프로란 자신의 주변 또는 자기 내면에서 좋든 나쁘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고차원적 노력과 윤리로 무장한 채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프로는 매일 일터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프로는 아픈 채로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프로는 성공도 실패도 절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내 경우에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일에 관한 문제였다. 역설적이게도 프로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점 젊어지고 순수해진다. 물론 신경도 과민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한다. 하지만 그만큼 탁월함에 더 다가서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일에 소진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고 당신이 거듭해서 실행할수록 그 실천은 점점 더 단순해지고 자기 중심적 성격은 덜해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내놓음으로써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재능을 위해 무엇이든 내어준다. 전문성이라는 여신에게 그에 이르는 과정에 스스로를 바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나 사포 또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작품을 내놓을 때마다 진화하면서도 셰익스피어다움과 사포다움, 스프링스틴다움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것처럼 당신과 나 또한 우리만이 들을 수 있는 멜로디에 맞춰 계속 변신해 가야 한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문턱을 넘을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내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정말로 이런 길을 걷고 싶은가? 혹시 누군가 당신에게 수월한 길이라고 말했던가? 아니면 당신이 선택한 길인가? 나답게 살려면 우선 나를 믿어라. 오래전 진짜 남자는 키슈를 먹지 않는다 라는 제목의 책이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이 책의 조언 중 내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진짜 남자는 자동 응답기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요한 용건이라면 전화가 다시 오게 돼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다. 이 책이 전달하고자 했던 바는 유머와 남성성의 과시였겠지만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테크놀로지 및 그 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잃고 있다는 힌트를 담고 있다.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너무나 맹목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우리 삶에 받아들인 나머지 좀처럼 그 관계에 대해 숙고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멋지게 디자인된 휴대용 기기들은 우리 안으로 너무 쉽게 손을 뻗친 나머지
매너와 문화까지 바꿔놓고 있다. 자존감과 에티켓은 편리한 접속을 위해 우리 삶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어려운 과제다. 그런데 온갖 결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충분하다고 믿는 일은 한층 더 어렵다. SNS에 출석 체크를 하지 않고서, 트위터에 최근 소식을 올리지 않고서, 팔로워들로부터 좋아요를 얻기 위해 자기 존재를 입증할 사진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긍정하는 게 요즘은 힘들다는 말이다. 전자기기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자신의 시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의 삶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첨단 기술을 철저히 반대하는 급진적 네오러다이트 운동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건 아니다.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일은 쉽다. 애완견과 산책을 하고 아이와 한가롭게 거닐고 데이트를 나가라. 단 휴대용 기기를 손에 들지 않은 채로 말이다. 당신의 자존감, 우선순위, 매너, 좋은 습관은 트렌드를 쫓는 일과 맞바꿀 정도로 낡은 이상이 아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할 때 자기 자신을 책임지거나 자녀를 위해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영웅은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산만한 외부의 시끌벅적함을 잠재운 채 자신의 심장 박동에 충분히 오래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네안데르탈인처럼 구부정한 자세로 걷지 않고 꼿꼿하게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 말이다. 그 대열에 합류하라. 어느 쪽에 더 집중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라. 세상은 기다리게 돼 있다. 중요한 용건이라면 다시 전화가 오게 돼 있듯이 말이다.